체킨하는 가방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체킨하는 가방은 승선 후 선실 문 앞에까지 배달이 되어 오는데 대부분 크루즈 출발 전에 선실 앞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가끔은 크루즈가 출발한 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니 크루즈가 출발한 후에 가방을 못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객실 담당 승무원이나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방에 반입 금지 품목이 들어있으면 가방이 선실로 오지 않고 가방을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편지에 명시된 장소로 가방을 찾으러 가시면 담당 승무원과 함께 가방을 검사한 후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처음 승선지에서 배를 놓치면 다음 기항지에서 승선이 가능한가요? 먼저 승선지에 최소 하루 전에 가서 항공 연착 등으로 인해 크루즈 승선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승선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항구로 가서 승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약을 한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크루즈사에 직접 예약하신 분은 크루즈사에 연락을 해서 다음 기항지에서 승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구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찾아보고 이동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다음 항구로 이동하는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크루즈사에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크루즈선에서는 승객이 노쇼한 걸로 간주할 수 있고 특정 항구에서는 승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를 놓치시게 되면 꼭 에이전트나 크루즈사에 먼저 연락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부 항로에서는 첫 승선지에서 승선을 못하시면 중간 기항지 승선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승선 첫날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나요? 승선하는 날은 당일 아침 일찍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그날 도착한 승객들이 하선을 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전까지는 항구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10시 전에는 항구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승선 하루 전날 호텔에 묵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호텔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12시 전후로 항구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승선 후에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급하지 않은 사항은 둘째 날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온보드 크레딧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 배의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날보다는 둘째 날에 가시면 서비스 데스크가 좀 더 한가합니다. 무제한 주류 패키지가 있는 분들은 배가 아직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을 때 주류나 음료를 주문하시면 주류나 음료 패키지가 있더라도 항구의 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청구됩니다. 배가 항구에서 떠나면서 공해상으로 진입하면 세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배 안의 카지노나 면세점도 공해상에 진입한 후에 오픈을 합니다. 배 안에서 인터넷 비용은 얼마나 하고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와이파이와 인터넷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 안에서 와이파이가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된다고 인터넷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배 안에서 와이파이는 모든 기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만 그건 크루즈 여행 중에 선상 스케줄 확인이나 사용하신 온보드 어카운트 확인 등을 위한 장치이지 인터넷이 연결돼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쓰시려면 물론 와이파이로 연결이 필요한데요.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고 인터넷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인터넷을 따로 구입하셔야 이메일, 웹서핑,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선은 요금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 구입 없이 기기를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유료 인터넷은 승선 전에 미리 구입할 수도 있고 승선 후 구입도 가능한데 보통 승선 전에 미리 구입하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요금이 다양한데 하루 15불에서 25분 정도로 무제한 요금제이지만 전체 일정을 다 구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이 하루에 20불인 10박 크루즈라면 200불을 미리 내고 전체 일정 무제한 인터넷을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서는 보통 두 가지 플랜으로 가격을 차별화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메일과 가벼운 SNS 정도만 이용하는 저렴한 플랜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을 정도의 더 빠르지만 비싼 플랜으로 나뉘어집니다. 본인의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선실의 성인은 모두 다 구입해야 하는 주류 패키지와 달리 인터넷은 필요한 승객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한데 동시 사용은 안 되고 한 승객이 사용 중일 때 다른 승객이 사용하려고 접속하면 기존 승객은 사용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크루즈사에 따라 한 기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승객 간에 서로 나눠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는 여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플랜을 구입해서 나눠 쓰면 더 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인터넷을 각각 한 개씩 따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한 명이 2개 기기 사용 플랜을 구입해서 나눠 쓰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선이 항구에 정박할 때는 보통 로밍을 해가시면 대부분의 기항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비용은 전화회사에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로밍을 하시거나 해외용 이심 등은 육지에 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고 배가 항구에서 멀어지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안에서는 크루즈사의 인터넷 구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현재 스타링크에서 휴대용 인터넷 기기와 플랜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크루즈를 장기간 가시거나 아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실제 절약을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크루즈사는 이 장치를 반입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 인터넷을 이메일 정도 주고받는 용도로만 가볍게 사용하실 분은 셀룰라의 C라는 상품도 있는데 아주 가볍게 인터넷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될 듯합니다. 배안에서도 가능하고 항구에서도 쓸 수 있는 플랜이 30일 동안 10GB 용량으로 120불 정도 되기 때문에 7박 이상 장기간 크루즈에 이용하면 꽤 절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쇼나 공연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대형 크루즈선은 쇼나 공연을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더라도 입장을 할 수는 있으나 예약하신 승객들이 먼저 입장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좋은 위치에서 공연 관람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연을 볼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형선은 쇼를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쇼 시작 20-30분 전에 가시면 좋은 위치에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윗을 예약하신 승객들이나 일부 VIP 프로그램을 구입하신 승객들은 크루즈선에 따라서 전용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니 따로 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크루즈선 내 공연은 보통 하루에 같은 공연을 2회하고 보통 7박 크루즈에 최소 이틀은 같은 공연을 합니다. 첫 번째 공연을 놓치신 분은 두 번째 공연을 확인하시고 관람하시면 됩니다. 공연은 2회를 하므로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공연 관람을 하시고 식사를 늦게 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먼저 보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선상에서는 저녁에 하는 메인 공연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쇼나 연주회, 코미디 쇼 등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 선상 스케줄을 참조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 소형선이나 성인 승객 위주의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크루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보통 연령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3세에서 8세, 9세에서 12세, 13세에서 17세 정도로 그룹을 나눠 시설을 따로 운영합니다. 일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승선 후 어린이 시설로 가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어린이 시설 이용은 무료입니다. 승선 후에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보시면 시설 운영 시간이나 시간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하선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서 배 안에서 이런저런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사용 내역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선실 안에 있는 TV에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TV나 앱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서비스 데스크로 가서 사용 내역을 프린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결제된 금액이 있으면 서비스 데스크로 가셔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잘못된 금액을 하선 후에 발견하시면 크루즈사의 하선 후 서비스 부서로 연락을 해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하선 후에 계산이나 결제가 잘 못됐다는 걸 증명해서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이 관계된 개인정보라서 이 온보드 어카운트 정정 부분은 본인만 요청하실 수 있고 제3자가 개입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리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하선 전에 꼭 정정을 하고 하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선 전날 저녁에는 잘못 계산된 온보드 어카운트 내역을 정정하기 위해서 서비스 데스크에 승객들의 줄이 아주 긴데요.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에 서비스 데스크에서 시간을 뺏기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확인하고 정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 하선 후에 신용카드 결제가 더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크루즈 승선을 위해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크루즈 승선 시에 크루즈사는 승객의 신용카드에 일정 금액의 결제 허가를 받아놓게 됩니다. 항구에서 승선하신 후 미리 등록하신 신용카드에 몇백 불가량의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크루즈사에서 보증금 개념으로 미리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금액이지 결제가 아닙니다. 하선하실 때 최종 금액이 정산이 된 후 미리 승인된 금액은 1-2주 안에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호텔에 체크인하실 때나 렌트카를 빌리실 때 보증금 개념으로 카드 승인이 미리 이뤄지는 것과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선 때 선실 안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하선을 하고 난 후 항구를 떠나기 전에 물건을 놔두고 내리신 게 있으시면 항구에 있는 크루즈사 직원에게 요청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항구를 떠난 후 또는 귀국해서 잊으신 물건이 있는 걸 아시게 되면 로스트 앤 파운드 부서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크루즈사에서 찾았다는 연락이 오면 크루즈사에 따라 무료로 댁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 택배료를 승객이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